오늘 오전에 보니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용인 남부경찰서장인가 그분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까? 이렇게 흉악범 중에 흉악범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랫동안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 범인을 잡지 못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할 정도였고 흉악범이고요. 네. 그런데 경찰이 왜 발표를 했을까? 이 이유가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최고의 허리케인 라디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는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발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기자계 토르 시사전사 박연미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그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고 갈까 하는데요. 뭐죠? 청와대가 오늘 오후 4시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긴급 현안 보고를 받는다고 합니다. 3시예요? 네, 4시요. 4시. 비서관급 이상의 1주택 이외의 다주택을 처분하도록 강력하게 권고하겠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종부세법 개정을 21대 국회 최우선 입법 과제로 추진하도록 하겠다. 이 예. 내용이 지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허대에서도 짧게 말씀드렸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마스크를 쓰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사실 전에도 썼다. 마치 서부극 주인공 같았다. 자기 모습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아닌데. 네? 서부극 하면 뭐 황야의 무법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황야의 무법자에서 권총으로 1대1 대결할 때 마스크 쓰고 해요? 마스크 없잖아요, 그때. 저기 그 건을 쓰고 하죠. 건. 건? 네, 우리가 왜 그 사극에 나오는 예, 얼굴 예. 가리는 삼각형 천 있잖아요. 자객들이 쏘는. 네, 자객들이 네. 쓰는. 이 먼지 많이 나니까 따그닥 따그닥 그렇지, 가는 그렇지. 동안. 네. 저기 근데 박연미 기자는 미모 자객이에요. 미모를 없애버리는 뭐 그런 얘기예요? 2396님이 여자분은 아침에 KBS 2채널에 나오시는 분이신가요? 네, 그분 맞습니다. 여기서 무슨 프로 하시는데요? 아침에 제가 세상 진지한 어떤 그 엄근진한 이야기 하고 왔거든요. 저 오늘 4시에 출근했습니다. 그래요? 새벽 4시. 새벽 네. 4시에 일어나셨다고? 아니 심지어 유튜브에는요 이지환님이 네. 미스 코리아 박연미 기자가 나와서 청취율 조사에서 허리케인이 뉴스 공장을 앞질릴 거라는데요. 야, 감사합니다. 야, 지금 벌써 우리 한번 해봅시다. 박 기자 나오니까 네. 455명 됐어요. 네, 와. 힘을 내요 우리. 배 소장님, 네. 파이팅! 지금 진행하시는 거예요? 아니요. 진행 욕심. 저 한마디도 못합니까? 지금 오른쪽으로 가고 싶은 거죠? 자, 우리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 빨리 뉴스 전해드려요. 네. 네. 자,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선 전에 3차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지난 6월 30일에 한이유 화상 정상회담이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북미 대화 노력이 더 필요하다. 미국의 대선이 있는 11월 전에 한 번 더 북미 간의 정상회담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보기에 위기이지만 이걸 반전시키면 미국과 한국의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 반전의 계기로 삼자. 여기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을 한다고 하면 미국과 함께 움직일 수 있다. 네. 이런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배 소장님, 네. 그 미국 내 여론조사에서 경쟁자 민주당 바이든 후보보다 지금 여론조사에 밀리죠. 밀려오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위기 다음에는 항상 기회거든요. 그러니까 북한과의 관계, 트럼프 대통령이 또 아이 봐라. 북한이 또 핵실험은 안 하고 있지 않느냐 이러면서 이게 나의 성과다라는 것을 강조했는데 미국의 또 기본적인 입장은 뭐 북미 정상회담이 재선까지는 대통령 선거까지는 익히 힘들다라는 걸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그리고 대북 특별대표가 이제 선을 긋기는 했습니다. 이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북미 정상회담이 또 있을 거라는 예상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행보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의 결단은 상당한 홍보 효과뿐만 아니라 이게 미국 여론을 움직일 수 있는 성과가 나올 수 있다. 이 만남이 네. 그럴 경우에는 충분히 할 가능성도 그래요? 열려 있습니다. 저 배 소장님이 직접 전화해서 취재를 한번 해보세요. 트럼프한테 전화 좀 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화하지 말고 트위터로 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요? 그럼 트위터라도 날려주시죠. 잉글리시 되잖아요. 저 네. 회원 가입을 안 해가지고. 트위터 회원가입을 안 네. 했어요? 비번 까먹었구나. 자, 다음 주에는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우리나라에 온다는데 트럼프 대통령 메시지를 가져올까요? 뭐
원론적인 메시지는 가져올 수도 있겠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획기적인 어떤 발언이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스티븐 비건 대북 실무 협상을 총괄하는 사람인데 네. 지금까지 나온 발언을 보면 일단은 선긋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행사가 취소되는 마당이고 9월에 유엔 총회도 취소하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당장 3차 정상회담이 쉽지 않을 거다. 다만 외교의 문을 열어놓고 실무 협상을 계단 삼아서 정상회담으로 가야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 정도는 밝힐 수 있을 것으로 네. 보입니다. 지난번에 이돈 한반도 교섭본부장이 워싱턴 방문했 그거에 대한 화답 형식일 수도 있는 거고요. 네. 하여튼 뭐 비건 부장관 방안을 계기로 해서 북미 회담 비긴 어게인이 좀 네. 됐으면 좋겠어요. 아 이름도 비긴 어게인 비건. 네. 자, 어떤 메시지가 나오든 북한 반응이 관건인데 어때요, 배 소장님? 비건 부장관이 한국에 올 때 뭐 누가 되었든 간에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이 됐든 간에 아니면 김영철 부위원장이 됐든 간에 누군가 좀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게 네. 좀 한 고비를 넘기고 좀 극적인 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 북한은 지난해 12월에도 비건 부장관이 방문을 해서 타진을 했거든요.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과의 회동을 좀 제안하듯이 했는데 그때도 못 만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 만큼 북한의 경우에는 이런 것 같아요. 좀 미국이 좀 더 실질적인 제안을 해올 때 제재 완화를 할 거다. 북한도 좀 더 비핵화의 성의를 보여달라. 이런다면 북한도 나설 수 있는 뭐 이게 국가 간의 일은 모를 일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만큼 이 비건 부장관이 또 미국이 어떤 제안을 해오느냐에 따라서 북한의 반응은 달라질 걸로 보입니다. 네. 제가 그 통일연구원이라고 아시죠? 알죠. 우리나라 그 통일부 북한 산하 문제 국책 연구기관이죠. 싱크탱크인데 네. 어제 제가 고요한 원장님하고 인터뷰를 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아마 가을쯤에 북미 정상회담이 제3국에서 만나는 거 말고 인터넷 화상회담으로 열릴 네. 가능성도 있다. 코로나 또 19 또 있기 때문에 뭐 하노이나 뭐 이런 싱가포르나 가지 말고 네. 그럴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의사를 타진해 주시더라고요. 꼭 네. 됐으면 좋겠어요. 네. 온 국민이 학습 고대하는 네. 거죠. 예. 검언 유착 의혹 관련해서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 자문단 소집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이제 발동했어요. 네, 검언유착 의혹 수사팀은 윤석열 검찰총장 등 상급자 지휘를 받지 말고 독자적으로 수사해라. 그리고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내일로 예정된 전문 수사 자문단의 심의 절차도 하지 말아라. 관련 내용이 이 법무부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전달이 됐습니다. 네. 오늘 나간 공문으로 발송을 했다는 거죠. 오늘 나간 추 장관 명의의 공문을 대검찰청에 보낸 건데요. 이게 그 법적인 근거를 찾아보면 검찰청법 8조 규정에 따라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게 돼 있어요. 8조에 그게 있습니까? 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실질적으로 발동된 사례가 많지는 않습니다. 2005년 이후 거의 처음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당시에 천정배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지휘권 발동을 하면서 검찰총장이 결국 사표를 내는 그런 수순으로 연결이 됐거든요. 그게 처음이었습니까? 그때 이후로는 처음인 것으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요. 네. 법적인 근거는 있는데 정치적인 부담도 상당하다는 얘기죠. 예. 네. 추다르크 추미애 장관이 수사지휘권요. 네. 수사지휘권 중요합니다. 중요한 겁니까? 네. 밑줄 쳐야 돼요? 쳐야 됩니다. 쳐야죠. 별 몇 개 달아요? 별도 덕지덕지 붙여요. 덕지덕지. 네. 수사지휘권 중요하고요. 치적. 시적시적. 자, 그리고 이제 이례적으로 전국에 이 감찰 담당 검사들을 소집하는 워크숍도 열린다면서요? 추미애 장관의 이제 수사 지휘권을 말씀드렸는데 이 검찰 개혁을 해야 되겠다라는 거침없는 하이킥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 감찰 워크숍을 그래서 전국적으로 검사들을 이제 소집해서 열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전국 18개 검찰청과 10개 지청에 오는 10일입니다. 이 감찰과 인권에 대한 워크숍을 소집한다고 이제 발표를 했는데, 네. 근데 이게 참 장소가 우연인저 공교롭게도 네. 의혹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의 근무지인 이 용인 법무연수원이 있거든요. 예. 이 장소가 워크숍 장소입니다. 10일 날 네. 워크숍을 법무연수원에서 한다고요? 네. 근데 지금 한동훈 검사가 부산 지금 검사장으로 있다가 법무연수원 연수위원으로 자리를 그렇죠. 옮겼거든요. 이쪽으로
인사가 났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장소에서 이 전국 감찰 담당 검사들을 소집한 워크숍이 열립니다. 네, 그렇군요. 다음 주 이제 금요일 날인데 여기 저 TBS PD들도 내일 모레 워크숍 가요. 네, 1박 2일로. 아, 워크숍이라는 대한민국 라디오 청취율 1위 예? 네. 전 프로. 추억의 이 목표로 단어네요. 해서. 네. 우리도 따라갈래요? 가죠 뭐. 네. 근데 가봐야 힘만 들 것 같아. 하루 종일 회의만 한대. 아니 저는 초대 가수 오면 갈 거예요. 초대 가수 그런 거 없고요. 아, 그러면 안 가요. 네. 오로지 회의만 하던데요. 그래도 갈래요, 배 소장님? 이번 워크숍에 누가 초대 가수도 오나요? 안 오죠. 안 갈 거예요? 네. 알겠어요. 자, 여권 인사들이 잇따라서 윤석열 검찰총장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그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네. 측근을 위해서가 아니라 조직을 위해 결단하라 이런 말을 했어요. 네, 이 결단이 그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그 결단에 멈추는 것인지 거취를 표명하라는 것인지 중의적인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의 자문단 수집 지시가 대검 운영 규칙에 비춰봐도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 인터뷰에서 나온 얘기인데 이 윤 총장 최측근으로 분류가 되는 한동훈 검사장이 여권을 압박하려고 했다 이런 의혹들을 지금 중앙지검 수사팀이 조사를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건 기소 여부 등을 살펴보라고 하는 게 이 자문단의 구성인데 이렇게 하는 건 맞지 않다. 이 구성 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독립성을 보장해라. 그리고 당신이 얘기한 것처럼 사람 말고 조직에 충성을 하는 거면 측근에 대한 의혹은 보다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추미애 법무부 장관, 그다음에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법사위원장이죠. 양쪽에서 이제 압박이 들어가는 모양새인데 윤호중 의원은 법사위원장이고 뚱크벨은 밥사위원장. 밥사위원장. 예. 언제 밥사요? 뭐 언제든 사겠습니다. 전 고기로. 고기로. 네. 고기 가죠. 자, 그런데 미래통합당은 이제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 이제 탄핵 선처안을 검토 중이라면서요. 미래통합당이 계속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미래통합당 소속 의원도 그렇지만 관련 인사들도 계속해서 이 공격을 하고 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뭐 이렇게까지 검찰을 압박할 거면 책임져라, 물러나라. 뭐 원희룡 지사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예. 당 내에서도 계속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잘못된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탄핵 소추안을 발의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발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탄핵 소추안이 통과되려면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과반수의 과반? 과반입니다. 과반의 과반. 과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네. 그런데 그렇다면 150명인데 뭐 표 숫자상 뭐 불가능한 거네요. 그렇죠. 네, 176석인가요? 민주당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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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그래서 뭐. 지금 미래통합당이 뭐 검경 또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이 충돌 속에서 좀 윤석열 총장 쪽으로 또 방어하면서 미래통합당의 좀 이 의지 예. 이런 것도 좀 강하게 제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예. 네. 아우, 날도 덥고 햇볕도 쨍쨍하겠는데 그냥 날벼락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아, 오늘 정말 더워요. 네. 저는 허리케인 라디오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배종찬 소장. 자, 천둥을 몰고 다니는 시사의 전사 토르 박연미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화성 연쇄살인 이춘재 얘기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오전에 보니까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용인 남부경찰서장인가 그분이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더라고요. 왜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할까? 이렇게 흉악범 중에 흉악범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가 오랫동안 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나올 정도로 그 범인을 잡지 못해서 온 나라가 난리법석을 할 정도였고 흉악범이고요. 네. 그런데 경찰이 왜 발표를 했을까? 이 이유가 조금 있으면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런 문제 의식이 좋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항상 모든 사안에 대해서 문제 의식을 갖고 있어야 돼.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당연히 네. 발표를 하고, 그러니까. 뭐 무기징역이면 무기징역이다. 이런 얘기가 비타민 하나 드려야 되겠네. 네. 예. 그거 문제 의식 좋은 거예요. 제 삶의 비타민이죠. 그렇죠. 예. 제1구행대. 네. 86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군전역 화성이죠. 이후부터 이 14건의 살인인데 5건에선 DNA, 9건은 구체적 정황이 밝혀지면서 이제 모든 이 범죄가 밝혀졌는데 34건의 강간도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총 9건도 확인을 했고 25건은 좀 진술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강간까지 했다면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우리 국민들이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예. 그런데 왜 경찰에서 이걸 발표를 하게 된 거예요? 네, 그건 조금 이따가 조금 이따 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지금 기는 박연미 기자 쪽으로 토론 기자 쪽으로 쏠려 있는데 제가 알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하면 예. 1분 뒤에 네. 돌아옵니까?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박연미 기자님 네. 이춘재의 그 혐의를 뒤집어 쓰고 그분 계셨잖아요. 20년 동안 네. 억울한 옥살이 했던 분에 대한 경찰 사과 같은 것도 좀 있었나요? 네, 경찰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춘재 8차 사건의 범인으로 몰려서 무기징역을 살다가 감형이 그러니까. 돼서 아이고, 참. 감형이 됐다고 해도 20년간 복역을 한 뒤에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걸? 2009년에 가석방이 됐거든요. 이 윤모 씨인데 이분이 이제 50대가 됐어요. 30대에 잡혀 들어가서. 네. 근데 이분이 그 피해자인 당시 그 13세 소녀 화성시 태안읍 진안리에서 성폭행 뒤 그 살해된 이 친구하고 아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원래는 그 수사 단계에서 용의 선상에 올랐을 때도 나는 아니다 강력하게 얘기를 했는데 예. 국과수 채모 겸사 결과 범인으로 지목이 돼요. 그리고 수사관들의 가혹행위 등으로 수사 과정에서 결국은 거짓 자백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지난해에 재심을 청구해서 이게 받아들여집니다. 네. 지난 5월에 첫 공판도 있었고요. 재심이 받아들여졌다는 거는 사실 형사재판에서 재심이 수용되는 경우는 정말 이 천지개벽할 만한 증거가 나오거나 그렇죠. 완전히 수사가 잘못됐다는 정황이 있을 때만 가능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변친들한테 물어봤더니 주변의 변호사 친구들, 네. 변친. 변친들, 네. 누구 말씀하시나? 그냥 깜짝 놀랐네. 변친. 여러 변친들에게 물어보니 예. 재심 청구가 수용됐다는 건 재심에서 이미 이겼다는 뜻이다. 음. 재심이 말이 안 되면 아예 수용이 되지 않는다. 이걸 받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뒤집혔다는 뜻이다. 아, 이미. 네. 그게 수용이 되는 경우가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분의 억울함을 이미 사법 당국도 알고 있다는 얘기죠. 그 이분 옆에 그 재심 전문 변호사 그분 박준영 변호사. 아, 박준영 네. 변호사. 예. 뉴스공장에도 몇 번 여러 차례 나오셨죠? 그랬죠. 이 네. 재심 사건은 정말 아무나 못한다고 합니다. 네. 이 박준영 변호사가 그래서 더 이름이 높은 거죠. 네. 배종찬 소장도 변친 많이 있어요? 아, 변심한 친구들이 많죠. 변호사 친구들은 뭐 박지훈 한 명이네요. 공소시효는 다 끝났어요. 근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아, 그래요? 이게 공소시효가 끝나버린 네. 겁니다. 아, 속상해요 정말. 그냥 네. 범죄만 밝혔고 예. 더 이상 선고를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구형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국민들은 상당히 안타까울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예. 피해 유가족들이 있죠. 그들의 상처는 누가 씻어주나요? 그러니까 이게 예. 86년부터 저지른 범죄인데 다 공소시효가 20년이었거든요. 지금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것이 아니라 이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화성 사건을 포함해서 이춘재가 저지른 살인 등의 범행은 지난 2006년 4월 네. 2일 모든 공소시효가 끝나서 더 이상 재판이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아, 그래서 검찰에서 발표를 안 하고 경찰에서 발표를 한 네. 것이다. 예. 그치만 우리가 기억하면 되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청취자 여러분 방송만 잘 듣고 계셨으면 금세 맞힐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릴게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검언 유착 의혹에 대한 전문 수사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해라 하면서 이 권한을 오늘 발동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사건에 대해 검찰 수사를 지휘,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인 이게 뭘까요? 뚱커벨 힌트 좀 주세요. 최일구행님 네. 오늘만큼은 이 힌트를 토르 박연미 기자께 좀 돌리면 안 될까요? 항상 그랬어요. 오늘만큼이 아니, 아니고. 제가 오늘 좀 말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아니요, 얼마 안 네. 하셨어요. 아, 그렇습니다. 아, 늘 네. 그렇듯이 새삼스럽게 제가 한번 힌트를. 네. 네. 소장님 수사를 하세요. 네. 전 오케스트라를 한번 열심히 지휘해 보겠습니다. 수사하고 지휘를 지휘하고. 하신다. 네. 거기다 권리를 한번 붙여볼까요? 네. 문제예요. 지금 정답이에요. 아니 근데 네. 지금 막 유튜브에는 매일매일 나오시라고 난리예요. 네. 아, 저 한가한데 나올 수 있어요. 왜? 대두 네. 청취자께서 크크크크크 세 분 너무 웃겨요. 예. 오늘 별로 웃긴 것도 별로 없는데. 예. 오늘 그래도 우리가 상당히 무난했다라는 것이 70 어른이 형님이 안 들어오시네요. 아니 좀 오늘 견제가 없었어요. 아니 좀 70형님이 네. 정말 라디오 안 들으시나 봐. 아 바깥에 지금 와 계시네요. 아 계세요? 네.
자, 정답 다 아시죠? 정답 보내주시고요. 50원 유료 문자 샵 0951 TBS 앱 열려 있습니다. 두 분 상품 소개해 주세요. 자, 지금까지 뭐 하실 말씀 아니, 있어요? 상품이 많아가지고요. 아, 3개가 늘었어요. 아, 다섯 그러니까요. 개. 우리 출연료도 올라가나요? 밖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거는. 네. 지금까지 오늘 무게 있는 뉴스들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드렸습니다. 인사이트K 배종찬 소장, 시사전사 토르 박연미 기자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무거운 녀석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